안녕하세요 여러분, sharon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영어권 국가의 호텔 취업 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캐나다사 다이아몬드 호텔 룸서비스라는 부서에서 풀타임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메리어트 계열사 4성급 호텔에서 뱅퀴시라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국가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저처럼 워킹 비자를 가지고 호텔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팁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지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보통 저희가 일자리를 구할 때 온라인 지원보다는 직접 컨택을 더 선호하잖아요. 근데 호텔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이제 호텔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기업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레주메를 들고 이제 프런트 데스크로 간다, 나 일자리를 구한다 라고 말하면 보통 10군데 중에 8, 9군데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우선 국가마다 이제 큰 규모의 구직 활동 사이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캐나다 경우에는 인디드닷컴,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씩닷컴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호스피탈리티라는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면 현재 이제 모집하고 있는 이제 리스트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엄청 많은 공고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원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저는 지원하기 전에 이제 이 호텔이 어떤 호텔인지는 대부분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이용했던 게 글래스도어라는 이제 회사 리뷰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호텔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이제 뭐 셀러리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직원들의 리뷰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참고해가지고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이제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 잡이 별로 안 올라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구글 맵에 호텔 리조트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 정보가 나오거든요. 뭐 사진도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몇 성급 호텔인지 그리고 커스터머들의 리뷰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쫙 훑은 다음에 나는 여기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곳에 이제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구글 맵의 홈페이지까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하셔서 거기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로는 영어권 서비스 경험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영어권 국가의 서비스 경험이에요. 저희가 호텔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봤을 때 뭔가 조금 더 럭셔리하고 그리고 고급 서비스를 구사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호텔에 갔어요. 근데 직원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그리고 말을 버벅거린다. 이러면 말이 안 되겠죠. 이게 뭔가 고객의 직접적인 컴플레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호텔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텔에서 사람을 뽑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영어권 국가의 서비스 경험이 있냐는 건데요. 이제 레주메를 봤을 때 이제 영어권 국가의 서비스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 뭔가 이 사람은 이제 영어로 서비스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캐나다 호텔에서 일할 때 HR 헤더랑 되게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너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저희가 면접의 기회를 얻으려면 서류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걔가 서류를 볼 때 자기는 영어권 국가에 그런 서비스 경험이 없으면 뽑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면접을 봤을 때도 떠올려 보면은 저는 아일랜드에서 이제 서버로 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경력을 제일 위에 썼고 그 나머지 경력들은 전부 다 한국 경력이었거든요. 근데 면접에서 이제 한국 경력은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전부 다 아일랜드 경력에 관한 것만 물어봤었고 그런 것만 봤을 때에도 영어권 국가의 서비스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호텔에 취직을 하려면 호텔 경영학과를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호텔 경영 전공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제 주변을 이제 동료들을 봤을 때도 호텔 전공을 한 사람은 20, 30%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호텔 경영을 전공하면은 특히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취업의 기회가 높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전공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호텔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어권 국가의 서비스 경험이 필요한데 대부분 워킹홀리데이를 오시는 분들은 영어권 국가의 경험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선 현지 레스토랑이나 카페 이렇게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곳에 이제 먼저 취직을 하시는 거예요. 현지 레스토랑에 먼저 일하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추천인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서양권 국가에서는 추천인 그리고 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류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면접도 통과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추천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이제 동료들 그리고 매니저, 슈퍼바이저랑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다음 구직 활동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메리어트 호텔에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는 2명의 추천인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전 매니저였던 캐나다 호텔에서 전 매니저였던 분이랑 그분이 호주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그리고 슈퍼바이저 이렇게 2명의 추천인을 얻어서 무사히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어 실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이 돼야지 호텔에서 일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영어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 되면은 누구나 호텔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라는 거를 보면은 이제 의사소통의 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원어민들만 영어를 구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소통의 수단으로 영어를 구사하잖아요. 그래서 고객들과 무리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혹시 내가 내 영어가 부족하고 안 들리면 어쩌지? 얘기를 제대로 못하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이 드실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호텔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호텔에 들어가시면은 대부분 원어민이거나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거의 100% 영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어민들은 그들은 어떤 영어를 쓰는지를 이제 귀로 바로 들으면서 나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호텔 뭐 서비스나 그리고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영어가 정말 훨씬 많이 느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룸서비스라는 부서였기 때문에 룸서비스는 대부분 이제 전화로 이제 뭔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방에서 전화로 룸서비스를 오더를 하죠. 그리고 뭔가 리셉션이랑 그 다음에 레저베이션 오피스들이랑 전화로 통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엄청난 공포증이 있었어요. 못 알아들으면 어쩌지? 라고 해가지고 나 전화 안 받을래? 이러고 초창기에는 되게 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두 번 하다 보고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게 적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말소리도 다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패턴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익혀지고 이런 식으로 저는 들어가서 굉장히 더 많이 나의 영어 실력이 늘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저는 먼저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면은 나는 원어민들과 이렇게 뭔가 영어를 구사하면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럭셔리한 되게 좋은 호텔에서 원어민 애들이랑
내가 영어를 구사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원 프로세스가 길다 보니까 뭐 연락이 바로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많이 좌절을 하고 되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되게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포기하지 말고 그 도전을 하시면은 꼭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셔서 원하는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프로세스 기간이 좀 큰 기업일수록 되게 길어요. 적어도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류를 지원을 했는데 뭐 3개월이나 한 달 뒤에 연락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점점 모아놓은 돈도 떨어져 가고 그리고 나도 빨리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안 구해지고 이러면은 되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저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뭐 서류에 떨어지시고 그리고 인터뷰에 떨어지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는 굉장히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포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캐나다 호텔에 처음 취직을 하기 전까지 저는 도시 이동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있었던 곳은 에드먼튼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뭔가 호텔, 아니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텔도 비즈니스 호텔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공고 자체가 많이 뜨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일자리를 구해보다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어서 지역 이동을 결정하고 이제 캐나다 밴프라는 호텔에서 이제 취직이 됐는데 이제 저도 그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중간에 다른 일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호주에 왔을 때도 저는 8월 달이라는 굉장히 한겨울 비수기에 와서 저는 이상하게 캐나다 왔을 때도 한겨울이었고 그 다음에 호주에 왔을 때도 한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시기를 잘 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8월 달에 왔지만 다른 일을 하다가 호텔은 10월 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2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뭐 오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데서 그분들은 성공한 사람만 대부분 올릴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아, 왜 나는 안 되지? 라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뭔가 자책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되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제 슬퍼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우울이나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의인데 슬퍼하시되 너무 계속 슬퍼하시지 마시고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서 네, 다른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근데 사실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저희가 우울해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실컷 우울해 하고 이런다고 해서 뭔가 결과가 바뀌면은 좋을 텐데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에너지만 갉아먹고 이제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조금만 슬퍼하시고 이제 다시 힘차게 일어나셔서 끝까지 원하는 곳에 취직하실 때까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호주에 있는데 일주일 뒤면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는데 이제 앞으로 캐나다에서의 저의 도전 스토리들을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혹시라도 제 일상이나 소식이 궁금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캐나다 호텔에서 일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료들과 같이 동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되게 허접하긴 한데 제가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만들었었던 건데 이 영상 뒷부분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빠이.
Hi, Dom. How are you?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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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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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노 안녕 잔잔해서 희망 야, 안녕, 쉐란. 밥 먹었어. 바보야 아, 너. 어미야 아니야 경미, 안녕. 3, 2, 1. 경미 안녕 경미야, 안녕. 경미 언니 사랑해. 사랑해. 경미야, 사랑해. 경미 언니, 사랑해. 하이, 경미 언니, 사랑해요. Ready? No, never. 너는 섹시해. 아니야, 너는 섹시해. 닥쳐. 그렇죠. 배구야 Good job. 경미야 까주마 경미야, 가지마. See you, Sharon. Nos vemos en Corea. 경미 언니 더 보자. Hi, 또 보자. Hi guys, it's me Sharon. First of all, I want to say thank you guys for speaking Korean for me. You guys are so adorable. And also, while living in Canada for a year, especially in Rimrock, I've got incredibly great experience and good memories with you guys. And I'm so satisfied with my Canada life, which we worked so hard and hung around so much as well. It was super fun. I never can forget it. I love you guys so much and thank you for everything again. And I'll see you guys later somewhere. Bye bye.